근데 제가 모 회사에 거긴 중견 기업이었는데 대기업은 아니고 그래도 그냥 규모가 한 5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생산 관리 부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어떤 예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서 전화도 오고 뭐 메일도 오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30번씩 이렇게 만났던 사람인데 경영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분위기가 회사가 심상치 않더래요. 이게 조만간에 1, 2년 안에 구조조정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옮겨 탈 수 있는 회사를 이렇게 물색을 하고 거기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스펙도 좋지 않아요. 그냥 대학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자격증은 몇 개 있더라고요. 1년간 이제 준비를 했는데 회사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구조조정 희망퇴직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위로금 좀 받고 자기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제 옮겨 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장을 했으니까 이사 대구로 옮겨 타가지고 2년 만에 이제 상무가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전화가 오죠. 득이양양하게 전화가 오잖아요. 자랑도 하고 싶고. 조금 전에 연설했던 그 친구는 이제 잠수를 탔지만 그런 친구하고 만나면 술 맛도 나잖아요. 만났더니 상무로 승진했는데 앞으로 5년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회의석상에서 이 상무를 만난 건 신의 한 수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분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인이라면 언젠가는 퇴직한다는 게 이제 숙명인데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학생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수업이 뭐냐면 현명한 퇴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디자인하라. Your Life Design. 제목이 그렇답니다. 제가 이걸 이제 같이 책 제목으로 이제 정했는데 현명한 퇴사 방법. 지금 미국은 대퇴사 시대라고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신입사원에게 퇴직 준비를 시킵니다. CDP, 20대, 30대, 40대, 50대에 걸맞는 본인들의 라이프 플랜을 하라. 제가 다니는 회사 중에 강의했던 회사 중에 현대자동차가 현장 사원, 사무직구는 이걸 안 하는데 연령대별로 30대, 40대, 50대 라이프 플랜 생애설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아까 심각하다는 얘기가 퇴직하고 공식은 지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지향으로 하는데 퇴직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근데 현실은 재취업을 했을 때 생활비 벌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또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재취업한다 하더라도 오래 근무 못하고 정리해고 또 재취업 정리해고 뭐 일용자급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때 한창 나이가 40 중반에서 50 전후의 사람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50원밖에 소득이 안 되면 결국 그 회사를 다니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능력이 모자라서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몰려가는 게 생활비 때문에 창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창업을 하게 되면 결국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창업하면 몇 프로 실패하느냐. 이구동성으로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창업할 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좀 긍정적으로 봐서 50%는 자기 돈, 50% 빚내서 했다고 하면 그 50% 빚더미를 안게 된다는 얘기죠. 가정이 이제 매끄럽지 못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면 이제 가정 불화가 오게 되고 부부 간에 이제 싸움도 잦아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좀 트러블이 또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아빠를 보는 눈초리가 엄마의 눈초리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보여요. 그럼 뭐 부부싸움, 뭐 자녀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 별거를 한다거나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빚더미에 앉아 있으니까 집에서 본인은 나올 수밖에 없죠. 가정 파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별거를 하든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홀로 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또 현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겠어요? 쪽방이라든가 원룸, 고시원,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건강 악화가 옵니다. 그래서 뭐 고독사도 많고 결국 실로 파산, 재앙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재앙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 사회적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능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퇴직자 교육, 그러니까 퇴직을 시키는 사람들은 법정 의무화 교육으로 퇴직자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무직군, 관리직군 관리자들은 60 정년은 없고
중소기업에도 60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가 없어요. 근데 그 큰 거대 기업들은 생산직에서 뭐 몇십 년 근무하다가 60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기업들도 거의 퇴직 교육이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귀농에 관련된 프로그램 해가지고 현지 방문해서 뭐 차량 대절해서 가서 이렇게 한번 구경하고 뭐 온천에 가서 목욕하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회사도 이 심각성을 모르고 교육 담당자도 이 심각성을 모르고 더 안타까운 건 퇴직자도 몰라요. 작년에 그 GS 청주에 있는 회사인데 청주의 GS 공공회사에 62년생들한테 그때 원래 80명 했는데 그 담당이 막 쌍그리로 몰듯이 끌어서 갖다 앉힌 사람이 50명이었는데 그것도 뭐 인상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짜리인데 제가 이제 거기 퇴직자 관련된 프로그램 그 시장 조사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16시간 중에 제가 원래 16시간을 혼자 다 해도 되는데 마무리로 제가 4시간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왜 이런 교육을 이제 시키는가? 5년 전, 10년 전에 이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이 교육 안 받으려고 했잖냐. 지금 여기 40%, 30%가 안 왔잖아. 그 사람들도 이 심각성을 몰라. 당신들도 이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이 심각성을 몰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서울 메트로에도 이게 30일짜리인데 좋은 회사들은 퇴직자 교육을 적어도 3주, 2주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전 얘기인데 19년도에 LH공사에 4월달하고 9월달에 2번 강의를 했었는데 여기는 60세 정년인데 55세의 관리직의 부장, 본부장들 대상으로 퇴직자 교육을 하는데 약 4시간짜리를 날수로 따지니까 봄, 가을에 한 달을 했더라고요. 제가 2번을 참여를 했는데 그 교육생들이요 강사를 우습게 보고 이 사람들은 LH공사 아시죠? 유명한데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한 10년 밑에인 사람들이 와서 뭐 퇴직 후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맥히겠어요? 원래 제가 갔을 때 한 80명 정도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이 안 들어와요. 들어가 보니까 200명이 들어가는 이 교육장에 저 사이드로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그 앞에 강사들 굉장히 힘들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팀장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강의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전에 들어가서 이제 몇 사람 붙잡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다 앞으로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가진 게 돈밖에 없지만 노후라는 게 돈만 가지고 준비되는 게 아니야. 결국 외로움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그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그런 얘기 했어요. 비자금 있어? 그러니까 비자금 없어요. 비자금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자기 돈은 없는 거죠. 그걸 몰라요, 잘.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 이제 아는 거죠. 와이프한테 용돈 탔어 봐. 그거 쉬운 얘기 아니죠.